4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신민주 학생의 지휘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오늘이 3월 첫째 주이므로 애국가는 1절을 부르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 입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공포를 본교 교무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김승주 외 509명이 오늘부터 일성여자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정순 학생의 선창으로 교훈 제창이 있겠습니다. 교훈 진실 근명 검소 네, 이어서 신입생을 대표하여 김송주 학생의 신입생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오늘 일성여자 중고등학교 학생이 된 저희 510명 신입생 일동은 학교의 모든 규칙을 충실히 지키며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착실히 실천하여 가정과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 지식과 소양을 쌓기에 전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25년 3월 4일 신입생 대표 김승주.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장 선생님을 대신해 본교 교무부장님께서 오늘 입학식을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행사 때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귀빈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입학식에는 그분들을 초청하지 않고요, 우리 졸업생분들을 초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우리 연주해 주셨던 아코디오니스트 진하정 씨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서정 일성여중고 총동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정순 동창회 상임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교승 동창회 상임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수기 동창회 구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숙진 동창회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태희 총동문회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봉덕예 총동문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올해 일성문학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순영 일성문학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은숙 일성문학회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분 일성문학회 회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양희 총동창회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배묘연 총동창회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사에서 몇 분들이 오셨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 기자님, 조선일보 편집국 최하연 기자님, MBN 손성민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신입생 중 최고령자와 원거리 통학 학생에게 본교 교무부장님이 꽃다발을 수여하겠습니다. 올해 최고령자는 82세 정숙자 중학교 신입생이시고 원거리 통학자는 강원도 춘천에서 통학하시는 장주선 고등학교 신입생이십니다. 정숙자 장주선 씨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셨습니다. 너무 고우세요. 네, 다음으로 본교 재학생 두 분이 입학했을 때 느꼈던 입학 소감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2학년
임영숙 학생의 입학 소감문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제 어릴 적 고향에서는 여자는 얌전하게 커서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 잘 가는 게 큰 축복이라 하여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언니가 사는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중학교에 다닐 생각을 하며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중학교 입학 신청이 늦어서 한 해 동안만 중학교 대신 중고등학교 교복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계속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와서 학교는커녕 언니와 제가 가장이 되어 부모님 부양뿐만 아니라 오빠와 동생들 학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22살이 되던 해 친척 어르신께서 학벌이 없으니 한창 예쁜 나이에 시집이나 가라고 중매를 해주셔서 결혼하여 7 식구 대가족에게 밥을 해주는 밥순이로 살았습니다. 시집 식구들이 아들 낳기를 바라는 집에서 내리 딸만 셋을 낳고 대단한 쉽사리를 겪으면서 드디어 4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학교에 들어가니 가정 환경 조사란에 부모님 학력을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쓰지 못하고 중학교 졸업으로 써서 냈는데 그때마다 양심에 찔렸습니다. 만약 내 아이들이 커서 제가 초졸이라는 사실을 알며 얼마나 창피할까 생각하니 말할 수 없는 서러움에 울컥했습니다. 늘 학벌이 없는 한이 쌓여 마음 깊은 곳에서 배우고 싶다는 소망이 꿈틀거릴 때 똑똑한 스마트폰이 제게 생겼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다 알려주니 굳이 학벌이 없어도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에 사는 고향 친구가 뒤늦게 학력 인정 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사회복지과를 졸업했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도 분명 그런 학교가 있을 거라는 친구의 말에 집에서 가까운 일성여자중고등학교를 찾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때는 지금이다 싶어 마음을 정하고 자녀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제라도 엄마는 만학도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여 공부를 해야겠다고 했더니 모두 대찬성을 하여 이렇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멀리 했던 공부가 어렵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제 꿈을 향하여 대학까지 목표를 계획하여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14살 소녀의 꿈과 소망을 찾고 이룰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등학교 2학년 김경란 학생의 입학 소감문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김경란 학생 입학 소감문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도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꺼낸 저의 말에 아버지께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것은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네가 학교에 다니면 네 엄마는 죽는데,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덜컥 겁이 나서 학교에 가지 않고 어머니 대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했지만 아버지께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16살에 저는 수면제 30알을 한 번에 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못했고 딸의 목숨 앞에서도 아버지께서는 광고하셨습니다. 그 뒤로 제 인생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갔습니다. 25살에 친척의 종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자식들 뒷바라지와 남편의 뒷바자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라는 말만 나오면 왜 그리 주눅이 드는지 말 한마디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고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나처럼 키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앞만 보면 달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이는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들이 잘된 모습을 보면 열심히 살아온 데 대한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2년이 흐른 제 인생에 긴경난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헛헛하기만 했습니다. 우연히 아침마당을 보다가 일성여자중고등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치열한 삶 속에서도 마음 밑바닥에는 배움에 대한 갈망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우고 싶었습니다. 2022년 3월 2일 62살인 저는 늦깎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50여 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배움의 한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학교 다니려면 힘들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종종 그렇게 묻곤 합니다. 학교를 다니면 지금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런 저에게 딸아이가 알려준 중껌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껌마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되새기면서 중껌마 하는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수원에서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남편이 먹을 아침상을 차리고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5시 20분이면 학교로 출발하여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 3시 30분입니다. 그때가 되면 몸이 지쳐서 녹초가 되지만 배움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이 이렇게 컸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저는 뜨겁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2024년 2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2024년 3월 5일 꿈에도 그리던 고등학교 입학식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남은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새벽 3시 30분이면 일어나 등교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꺾이지 않는 내 배움, 그리고 제 꿈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식전 행사로 아코디언 연주를 해주셨던 아코디언니스트 전문 강사이신 진아정 씨의 아코디언 축하 연주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이제 여러분들의 그 연설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감정이 쌓이다 나는 미처 제 순서를 까먹었습니다. 큰 신뢰 범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일성에 오게 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오게 된 역사를 여러분들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소양강 처녀들을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타이밍에 제가 딱 찐이야 생각났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같아요. 찐이야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에너지 충전되셨습니까? 네, 춘천에서 오신 네, 우리 선생님, 충전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갈까요? 아니면 한 곡만 더 할까요? 네. 일성에서 공부하게 되면 꼭 아셔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자, 여기서 가사가 조금 개사됩니다. 사랑은 우리는 배움과 공부로 갑니다. 자, 공부하기? 그렇죠. 감사합니다. 배움의 나이가? 네, 없습니다. 막 이러시네. 그 열정 너무 고맙습니다. 자, 내 나이가 어때서 함께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축시 낭송 순서입니다. 현재 일성여고 1학년 이성순 학생이 축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정호성 시인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정호승.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어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두 노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웠던 그리움 만나, 얼씨구나 부둥켜 안고 웃어 보아라. 저시구나 뺨 부비며 울어 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네, 다음으로 정은주 음악선생님의 지휘로 본교 합창부가 축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불러주실 곡목은 도라지꽃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무부장님께서 24대 현 학생회장단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을 대표할 24대 학생회장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단창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먼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서 계시는 분이 학생회 24대 회장 김성남 씨입니다.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 고등학교 부회장 박숙자 씨입니다. 다음 중학교 부회장 권연순 씨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의 손과 발과 입이 되셔서 학교 발전과 또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재미있고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세 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 이야기 들을 수 없고 학생회장님 한 말씀, 네, 축하의 말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일성 여자중고등학교를 찾아오신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우리 저희들을 꼭 찾아주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앞의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에 교장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만남은 좋은 인연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좋은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멋진 만남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만났으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만났으니까 열심히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학식에 참여한 신입생들이 2년 후에 이 자리에서 전원이 졸업장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찾은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사셨지. 그래서 못 배운 것이 한이고 서러움이고 고통이고 불편이고 부끄러움이고 떳떳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제 그걸 숨기고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같이 이렇게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만 꼭 참으면 중학교 졸업생이 되고 고등학교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나는 중학교만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이제 고등학교 되고 나서 뭐래요? 고등학교만 졸업 맡으면 좋겠다 그러지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 맡을 때가 되면 나 대학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졸업생 237명인가
정원이 다 대학에 합격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일성학교라고 하는 학교는 들어오면 다 열심히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게 환경이고 분위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산밭에 있는 쑥은 산같이 곧장 자란다는 겁니다. 쑥은 곧장 자라는 식물이 아니죠? 옆으로 퍼지는 건데 도와주지 않아도 산밭의 쑥은 오히려 곧장 자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환경이고 그게 분위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따라가서 공부를 못한 게 나만 공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20세 이상 성인의 11.4% 530만 정도의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공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난 거예요. 20년, 30년 후에 태어났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안 가는 사람 없이 다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 못한 건 여러분 탓이 아니고 제 탓입니다. 그러니까 나 공부 못했다 그래가지고 자신 탓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세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성공한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한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어때요? 핑계 찾아야 돼요? 방법 찾아야 돼요? 방법 찾아야 돼요. 공부도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때가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때 타령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하고 현실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생각을 바꿔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는지 그 닥쳐오는 세상을 내가 즐기면서 살 수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는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여기 인간답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뭘 해야 되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고 핑계를 대고 그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공부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 집안이 잘 되려면 그 집안에 속한 젊은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아직도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이
500만 명이 넘는 현실입니다. 이걸 누가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 왜?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세상은 아는 만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으면 공부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오기에는 왔는데 이 나이에 과연 공부가 될까? 그런 걱정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 노력하지 않는 거죠. 계속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공부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웃기는 소리 하냐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지금 60몇 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분들과 같이 살면서 생활해 왔는데 헛소리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 사람이고 졸업을 할 사람이고 대학 갈 사람이고 그럽니다.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공부 잘 못할 사람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바보 상자라는 트레이를 봐야 안 봐요? 그렇죠? 그럼 왜 보나요? 재밌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재밌어서 보는 거지 그거 시험 보려고 외우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 연속방송을 보고 또 그 다음날이든 일주일 후에든 재방송을 하게 되면 내용을 대충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래요. 그거 외운 것도 아닌데 보기만 했는데 저절로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선생님 말씀하는 거를 잘 재밌게 듣기만 하면 그러면 얘기가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공부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왜? 모르는 걸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근데 모르는 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거 배워놨어요? 모르는 거 배워놨어요? 모르는 거 배워놨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공부죠. 그 어려움이 외치면 일이 안 돼요. 근데 일성에 오면 그 어려움이 다 없어져요. 지금 중학교 들어온 사람은 저보다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느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잊어버리는 거를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저절로 되고 잊어버리긴 잊어버리고 걱정도 안 하고 그러면 어려울 게 없잖아. 나는 들으면 잊어버리는데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하세요.
그리고 화장실 가려고 교실 문 밖으로 나오면 내가 뭘 들었지? 그래도 괜찮아요. 어떻게만 하면 매일 빠지지만 않고 나와서 선생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고 나이 든 사람들이 고집만 세워줄게 나는 안 돼 이러면은 그 끝장인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큰 소리로 따라 해보세요. 잊어버리는 것이 정상이다. 말 같지 않은 얘기만 하죠? 근데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걱정하지 말아요.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럼 정신병원을 가야 됩니다. 이 잊어버리는 것을 연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1시간만 지나면 들은 거를 50% 정도는 잊어버린답니다. 하루가 지나면 30%쯤 남고 70%는 도망간 거예요. 한 달쯤 지나면 한 20%쯤 남고 80%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잊어버리는 거고 잊어버려야 하는 거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영양분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배설해야 되죠? 그거 똑같아요. 배운 거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잊어버리더라도 그 핵심만은 잘 지켜가면 그러면 돼요. 잊어버리는 거, 걱정한 거 설명 다시 할게요. 이거 뭐죠? 콩나물 치우죠? 이걸 왜 들고 왔을까? 그러면 콩나물을 기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된 것을 하나요? 여기가 꽉 막혀진 걸 하는 거예요? 뚫린 걸 하는 거예요? 뚫린 걸 하죠? 그래요. 그래서 콩나물에 기르려고 그러면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맘껏 먹으려고 그러면 콩을 물에다 그냥 담가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시큼 먹으라고. 그럼 썩죠? 그 내가 뭐라고 했어?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하게 되면 정신병원 가야 된다.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라고. 콩나물 속에 물을 주면 물은 밑으로 다 빠져내려가지만 콩나물은 자란다. 선생님 설명하신 것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실력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올 때 알파벳도 모르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영어 문장 1000문장 이상 외우기도 그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냐? 물은 시루 밑으로 빠져나가잖아. 콩나물은 자란다. 네. 내가 책을 읽고 선생님 말씀 듣고 오는 걸 많이 잊어버린 것 같지만 뭐가 늘어나? 내 실력은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해주고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걱정될 때마다 뭘 생각해요? 콩나물 시루를 생각하라고. 그 다음 이것도 따라하세요. 교통정리를 잘하자. 뭐 교통신경인가? 교통정리라는 여기서 말하는 교통정리는 여러분들이 쓰는 생활, 시간 이런 것을 잘 정리하자는 얘기입니다. 학교 오는 날은 가정 일들을 미리 하든지 뒀다 하든지 그리고 오고 행사나 이런 거는 날짜를 변경하든지 학교 오는 시간 아닐 때 하든지 그런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가시면 가족 회의를 한번 해보세요.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나는 일성여자 중학교, 일성여자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구들의 동의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 예식장 생일잔치 뭐 있으면 꼭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학교 오는 날은 예식장 가지 않는다. 그렇게 어려운 말로 왜 하냐 그러죠. 그런데 그 예식장에 가보면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가서 봉투 내고 밥 먹으러 가더라고. 그게 어디 진정 축하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인사치레는 하라고. 꼭 거기에 가서 붙을 게 있지 말고 저 결혼식 때 음식점에서 주는 음식이 일반 음식점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 세상인데 그 밥 한 끼 못 먹어서 거기가 붙을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 미리 가라는 거예요. 친구가 딸을 씻을 보낸다. 그래서 오라.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근데 그날 학교 오는 날이야. 그럼 어떡하냐? 일찍 가. 가서 이만저만 해서 내가 박수 치러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 대신 축하한다. 그리고 축의금 전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결혼식 날은 사람들이 마냥 복잡복잡해서 누가 왔다 가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집에 찾아와서 축하해준 사람은 쉽게 잊어버려요?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 친구들 만나든지 그러면 또 광고까지 해줍니다. 아무개는 말이야,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바쁘다고 그래서 집에까지 찾아와서 축하해줬다, 이렇게 선전까지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예식장에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그러면, 아들이 군대 가면 삼촌 결혼한다고 결혼식에 오나요? 안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군에 입대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입학식이 여군 입대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잘한 집에서의 행사든지 친구와의 관계든지 이거는 좀 보류를 하고, 아니면 아까 이런 대로 사전에 하든 사후에 하든 인사치레는 하도록 하고, 학생은 학교에 와서 교실에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보고도 그래, 선생님 저희는 주부입니다. 누가 주부 아니랬어?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죠. 핑계대는 거죠. 여기 온 사람들 다 주부예요. 앞으로 핑계대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나는 세 가지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삼투령이라고 해요. 나이 탓하지 말자. 나는 나이가 80 됐는데 쟤들은 60대야. 그러니까 쟤는 차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 탓하지 마세요. 그 다음 시간 탓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다 그러죠.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나요? 다 바쁘죠. 내 시간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시간이 없다 그러는 사람이 쓸 듯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다. 결국 시간이 오히려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가계부 쓰나요? 안 쓰나요? 대답이 시원찮아. 가계부를 쓰는 사람이 대체로 살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무슨 부를 쓰냐면 시계부를 써봐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나는 몇 시에 일어나서 뭐를 했는지 시간대별로 쭉 적어보라고요. 그리고 그걸 검사해봐요. 이게 지금 꼭 해야 될 일인가? 이게 안 하면 안 한가? 이게 더 중요한 건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없다가 시간을 많이 쓰면 필요 없는데, 쓸데없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이면 시간은 오히려 시간 없다 하는 사람이 시간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까 토요일 바보상자라고 그랬는데 토요일 오는 시간을 줄이는 것, 그것도 시간을 만드는 방법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부들은 자기 자신에게
못하는 걸 잘 못해요. 전부 남편, 자식, 손자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누가 살아요? 누가 살아요? 그러면 내가 살면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애들 옷을 사는 것은 백화점에 가서 좋은 걸로 골라서 사고, 지가 입은 옷은 시장에 가서 싸우려를 사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세요. 그래야 내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집안 식구를 돌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생활 중심에 놓고 남은 시간을 만들어서 식구들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자기는 빼놓고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만 모든 걸 양보하는 것은 절대로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시간을 갖도록 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엇 투자하냐? 첫째,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것도 시간 투자하는 거거든요. 바빠서 일이 있어서 못 왔다, 그게 핑계죠. 그 다음은 뭐든지 열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적당히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과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게 되면 내가 청학생들에게 부탁하는 게 도전하자는 겁니다. 도전은 어떤 거냐면 어렵고 잘 안 될 것 같은 것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거예요. 그게 도전이에요. 그런 열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도 좀 투자해야 됩니다. 전부 공짜로만 뭐가 되기를 보는 것은 현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열정과 비용, 돈을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라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꼭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나이 타령하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나이를 주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중학생은 내 나이는 14살이다. 고등학생은 내 나이는 17살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아니 80인데 뭘 어떻게 16살이 되고 그러면 뭐냐면 둔갑술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일상학교 오려고 하고 가까이 일상 가까이 오면 둔갑술 써서 14살, 17살로 변해요. 그래서 공부해요.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하냐 또 둔갑술을 부려서 제 나이를 찾아요. 그러지 않고 14살로 집에 가면 친구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중학생은 몇 살이에요? 고등학생은?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실제 나이보다 다 젊은 어린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4살이 되고 17살이 되면 누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 선생님이 나이 많은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14살, 17살로 학교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민주 학생의 주의로 교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교무부장님께서 본교 교직원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신입생들 중1, 고1 학급 경영자 담임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부 나와 주세요. 중1, 고1 다 같이 나와 주세요. 중1의 일반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먼저 선생님들 인사드린 후에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안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중1의 일반 학급 경영자 김세영 선생님이십니다. 중1의 2반 박혜원 선생님입니다. 중1의 3반 장성현 선생님이십니다. 중1의 4반 강래경 선생님이십니다. 중1의 5반 김은경 선생님입니다. 중1의 6반 김인숙 선생님이십니다. 중1의 7반 정은주 선생님이십니다. 고1의 1반 나경화 선생님이십니다. 고1의 2반 고형구 선생님이십니다. 고1의 3반 이정순 선생님이십니다. 고1의 4반 원소진 선생님이십니다. 고1의 5반 한미향 선생님이십니다. 고1의 6반 강길화 선생님이십니다. 네, 앞으로 1년간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공부 열심히 지키고 또 진학도 시키고 또 상담도 하고 해줄 선생님들이십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실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왔죠? 여기 계신 사이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교실에 가시면서 교과서도 받고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내일 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일 배부를 하기로 했고, 교실에 올라가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어서
오늘 아트센터 이 현장에서 OT만 하고 출석 체크하고 신입생들, 담임 선생님들 만나시고 여기서 바로 귀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조금 이따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2층에 계시는 2학년 선배부터 교실로 갈 건데, 먼저 중학교 2학년부터 가시는데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교실에 가지 않고 지금 바로 먼저 나가 주십시오. 안내를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 있게 또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어요. 중2만 먼저 나가 주십시오. 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중2는. 고2는 앉아 계세요. 고2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중2 오전반은 바로 귀가해 주시고, 고2 오전반은 새로운 학급 경영자를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교실로 올라가시는데 조심하셔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미끄럽지 않도록. 눈이 오기 때문에 주머니 손 넣지 마시고 조심해서 교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다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중2는 바로 귀가하시면 되고, 고2 오전반 학생들은 교실에 가셔서 새로운 학급 경영자를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1층에 계시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안내를 잘 들어주십시오. 고등학교 1학년 손 들어보세요. 고1. 네, 고1 분들은 2층에서 다 빠지고 나면 2층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올라가셔서 학급 경영자 만나시고 OT하고 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지금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직 지금 안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왼쪽부터 1, 2, 그 다음 가운데 3, 4, 오른쪽에 5, 6반 이런 식으로 가셔서 담임 선생님 만나시고 OT 하시고 출석 체크 하시고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1 손 들어보세요. 중1. 네, 우리 중1. 아이고 이뻐요. 내리세요. 네, 중1들은 제가 볼 때 왼쪽에 1, 2, 가운데 3, 4, 5, 오른쪽에 6, 7 이렇게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문자 받으셨어요? 네, 문자 안 받으신 분 혹시? 네, 안 받으신 분은 조금 이따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오늘 배부하려고 했으나 눈이 오는 관계로 내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정상 수업은 내일부터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전반은 8시 30분까지 학교 오시면 되고, 오후반은 2시 10분까지 오셔서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층에 계시는 분들이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